여행은 좋은 것입니다. 때로 지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곳에는 반드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자, 당신도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로든 떠나보세요. 라오스 같은 곳에 대체 뭐가 있는데요? 라는 베트남 사람의 질문에 나는 아직 명확한 대답을 찾지 못했다. 내가 라오스에서 가져온 것이라고는 소소한 기념품 말고는 몇몇 풍경에 대한 기억뿐이다. 그러나 그 풍경에는 냄새가 있고 소리가 있고 감촉이 있다. 그곳에는 특별한 빛이 있고 특별한 바람이 분다. 무언가를 말하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있다. 그때 떨리던 마음이 기억난다. 그것이 단순한 사진과 다른 점이다. 그런 풍경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쓸모가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결국은 대단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한낱 추억으로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원래 여행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인생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랬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말처럼 대체 뭐가 있는지는 몰랐지만 루앙프라방은 꼭 한번 가고 싶었다. 루앙프라방이라는 이름은 14세기 중반, 정확히는 1353년에 란쌍 왕국이 건국되면서 붙여졌다고 한다. 불교의 성물인 프라방 불상을 이 도시로 가지고 왔고 위대한이란 뜻의 루앙을 붙여 위대한 황금불상의 도시 루앙프라방이라고 명명했다고 한다. 14세기 란쌍 왕국의 수도였던 곳, 1995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 시간이 멈춘 도시라는 별칭처럼 도시 전체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 조용하고 느긋하며 신실한 불심의 사람들이 사는 곳. 하지만 처음 도착한 순간부터 루앙프라방은 나의 환상을 산산조각 냈다. 난리네. 루앙프라방이 이게 탈락의 도시야 이거 뭐야 이거. 나는 신성함을 기대했다. 도착하자마자 기대는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늦은 밤까지도 도시 전체가 축제의 열기 속에 휘말려 있었다. 취한 사람들은 거리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맥주캔은 발끝에 차이고 길거리에 널브러진 쓰레기 더미들은 나에게 하고 얘기하는 것만 같았다. 무라카미 하루키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여행이라는 것은 늘 그렇다. 우리가 품은 이미지와 현실 사이에는 틈이 있고 그 틈은 때로는 실망으로 때로는 놀라움으로 채워진다. 도시는 사람처럼 여러 겹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축제의 광기 속에서도 새벽의 고요함은 존재하고 쓰레기 더미 너머로도 삶은 존재한다. 원래 여행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인생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나도 모르게 음악 소리에 마법처럼 몸이 이끌려갔다. 내가 상상했던 루앙프라방은 고요하고 명상적인 공간이었지만 그들은 그 이미지 따윈 알지도 못하고 전혀 관심도 없어 보였다. 맥주잔을 들고 춤을 추며 웃는 얼굴들, 그 속에서 나는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마치 내가 루앙프라방이 아닌 다른 도시로 잘못 온 것처럼 루앙프라방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문득 또 궁금해졌다. 무라카미 하루키라면 이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들의 움직임은 무질서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리듬이 있었다. 그것은 나의 리듬과는 다른 것이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질서였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생각한 루앙프라방이 아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들이야말로 진짜 루앙프라방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나를 향해 웃었고 나는 그 웃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판단을 멈췄다. 여행이란 결국 내가 가진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니까. 원래 여행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인생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어제 그 길이 내가 꿈을 꿨나 싶을 정도로 깨끗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렇게 루앙프라방 환경미화원들의 로고가 있었습니다. 루앙프라방의 아름다움 중 하나는 축제의 흥겨움 뒤에 남겨진 책임을 묵묵히 수행하는 이들, 그리고 이 도시의 회복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무라카미 센세,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맞죠? 아침 햇살이 골목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마치 꿈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흔적처럼. 하지만 그건 마법일 리는 없다. 누군가가 묵묵히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그 모든 흔적을 지워낸 것이다. 나는 그 조용하고 신성한 노동에 마음이 움직였다. 루앙프라방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방식은 어쩌면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과 닮아 있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복된 이 거리를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묵묵히 또 걸어갈 것이다. 원래 여행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인생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내가 마음속에 품어왔던 루앙프라방의 모습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첫 번째는 와시행통, 그리고 푸시산. 그러면 신성한 루앙프라방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마지막 퍼즐은 탁발을 참여하는 것으로 완성될 것이다. 와시행통에 오신다면 몇 가지 미리 알고 오시면 좀 더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의 의미인데요. 왓은 사원, 시행은 도시, 통은 황금, 황금 도시사원. 황금 도시는 루앙프라방을 의미합니다. 루앙, 위대한 프라방, 황금 불상이 있는 도시. 얼마나 저 국립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프라방이 여기서 중요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조품조차도 국립박물관에 호파방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사진도 못 찍게 하거든요. 두 번째, 왕실의 즉위식과 장례식이 열리던 공식 사원이었습니다. 로얄 캐리지 하우스에는 웅장한 황금빛의 12m 높이의 왕실 운구수레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운구수레는 1959년 시사방봉왕의 운구를 마지막으로 옮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위치적으로는 메콩강과 지류인 남칸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루앙프라방의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네 번째, 라오스 전통 건축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라오스 전통 양식인 독소파 형태로 지붕이 여러 겹으로 겹쳐져 새가 날개를 펼친 듯한 곡선미와 지붕이 땅에 닿을 듯한 급경사로 내려오는 독특한 형태를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 생명의 나무 모자이크를 보시고 오셔야 합니다. 사원 외벽에는 라오스 예술의 정수, 부처님의 삶과 라오스 신화를 금박과 유리조각으로 만든 생명의 나무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센세 왜 또 코를 벌렁거려요? 또 뭐 문장 또 생각났어요? 하세요 그냥. 와시행통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사원의 지붕은 황금빛으로 번들거렸고 햇살은 그 위에서 미끄러지듯 흘러내렸다. 뒤편 벽에는 금빛 나무가 있었다. 나무는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었고 가지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뻗어 있었다. 가지 사이에는 새들이 앉아 있었고 사슴 한 마리가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그걸 한참 바라봤다.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고 또 설명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어쩜 지금 이 가슴 먹먹함이 오래가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실망하진 않을 것이다. 원래 여행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인생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센세, 근데 너무 유행 미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의도된 것 같은데? 원래 인생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루앙프라방에 도착해 고개를 들면 도시 중심에 우뚝 솟은 푸시산 정상에 황금 스투파가 보입니다. 이곳은 도시의 영적 심장이자 가장 상징적인 명소입니다. 푸는 산, 시는 신성한을 뜻합니다. 신성한 산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높이는 약 100m로 누구나 천천히 오를 수 있고 정상까지는 약 300개의 계단이 이어집니다. 정상에 오르면 메콩강과 남칸강 그리고 올드 프렌치 브리지까지 루앙프라방의 고즈넉한 마을 풍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푸시산의 사원인 와촘시의 정상에 위치한 황금탑은 불교사리탑으로 라오스 불교 신자들에게 기도와 명상의 장소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탑은 힌두 불교 우주의 중심인 메루산을 형상화한 것으로 우주적 질서와 깨달음의 상징이라고 하네요. 정상을 오르다 보면 입상, 좌상, 와불 등 다양한 불상이 배치되어 있고 동굴형 기도 공간과 부처님의 발자국도 있어 산 전체가 불교적 공간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시 중심에 있으면서도 자연과 종교가 조화된 공간으로 루앙프라방의 영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라카미 센세이 이라시아이마세. 어라. 푸시산에 대해서는 뭔가 좋은 문장이 떠오르지 않는데? 이번만 넘어가면 안 될까? 안 된다고? 여행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다. 여행이란 결국 자신을 잊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잊음 속에서 아주 잠깐 진짜 나를 마주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원래 여행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인생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기원전 인도 사회에는 이미 출가 수행자, 즉 사문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무소유와 금욕, 명상을 중시하며 사회와의 최소한의 접촉만을 유지했죠. 탁발은 단순한 구걸이 아니라 수행자의 겸손과 자아를 낮추는 행위였습니다. 석가모니는 출가 후 이 사문 전통을 따르며 탁발 수행을 실천했고 이는 불교의 핵심 수행법 중에 하나가 되었으며 보시를 받는 이와 보시를 하는 이 모두에게 공덕을 쌓는 정명의 실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루앙프라방에서는 14세기 란쌍 왕국 시절부터 이 탁발이 시작되어 950년 넘게 매일 새벽을 깨우는 신성한 의식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센세이, 왠지 탁발은 칼을 가셨을 것 같은데요? 조용. 음악이나 주세요. 새벽 5시, 어둠이 남아있는 거리. 주황빛 가사를 입은 승려들이 바리떼를 들고 걷는다.
발가벗은 발소리는 작고 마음은 더 작다. 누군가가 건넨다. 누군가가 받는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건넨다. 말은 없고 계산도 없다. 마음만이 조용히 흘러간다. 그 흐름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도 어디로 향하는지도 알 수 없다. 아이들은 말이 없었다. 좁은 어깨에 둘러맨 타고난 가난의 굴레. 그래도 작은 비닐 주머니 안엔 누군가의 자비가 조용히 담겨 있었다. 희망이 담겨 있었다. 이 찰나의 흐름 속에서 나는 수천 년의 나눔을 했던 이름 모를 이들을 떠올렸다. 숨을 쉴 수 없을 먹먹함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희망으로 바뀌는 전환점이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제발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구독, 좋아요, right now.